부자의 인간관계. 사람을 사귈 땐 손익을 계산하지 않는다. 부자들 중에는 사업을 하는 경영자가 많다. 그래서일까? 종종 사람을 사귈 때에도 비즈니스처럼 손익을 따질 거라 오해받고 있는데, 내가 곁에서 직접 바라본 부자들은 자산의 규모나 손익을 계산해 누구와 친하게 지낼지 말지를 결정하지 않는다. 이전에 한 회사 임원이 우리에게 매력적인 투자를 제안해 온 적이 있었다. 투자처는 나름대로 우량 기업이었고 투자 내용도 확실히 딱히 문제가 생길 거라 생각하지 않았는데, 투자처와 면담을 마친 고객은 이제 저 사람과는 다시는 연락하고 싶지 않네 라며 딱 잘라 말했다. 내가 보기에 친하게 지내면 반드시 이득을 가져다 줄 상대였기 때문에 무척 당황스러워서 왜 그러십니까? 원하는 제안을 듣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영 마음이 안 맞아. 설령 그가 나에게 최고의 투자를 제안한다고 해도 만나는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실례. 그를 보며 부자들은 손익이 아니라 그저 좋고 싫음을 기준으로 인간관계를 맺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누구와 교제할지를 단지 좋고 싫음으로 결정한다니 조금은 어린애 같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부자의 말에는 그 나름의 깊은 뜻이 숨어 있었다. 투자 제안을 거절한 고객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오랜 시간 함께 일하다 보면 생각대로 일이 흘러가지 않는 때가 분명히 오지. 그때 과연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 라는 점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네. 손익을 계산하여 만난 상대라면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사람을 용서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당장의 손익이 아니라 좋고 싫음을 교제의 기준으로 삼으면 인간관계도 오래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 그래서 부자들은 처음 누군가를 만나 이야기를 할 때에도 드러내놓고 손익을 계산하는 법이 없다. 과거에 우연히 알게 된 투자운용회사 직원이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투자 상품이 있는데 귀사의 서비스와 제휴하고 싶습니다. 라고 문의를 해온 적이 있었다. 나는 흔쾌히 동의하여 그 회사를 방문했는데 따로 약속도 잡지 않은 회사의 사장이 나오더니 한잔하러 갑시다 라며 나를 술자리로 이끌었다. 아직 해도 떨어지기 전이었지만 우리는 근처 술집에 앉아 잔을 기울이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술을 마신 2시간 동안 일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나중에는 그가 자신의 집에까지 초대해 취미로 수집하는 물건을 보여주고 식사도 대접해 주었는데 그때도 역시나 일과 관련한 이야기는 일절 입에 올리지 않았다. 이런 교류가 지속되자 우리는 마음을 터놓는 사이가 되었고 나도 이런 분이라면 함께 일을 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만약 그가 처음부터 일 이야기를 꺼냈다면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 것이다. 이 회사의 사장을 보며 부자들은 비즈니스를 할 때에도 먼저 좋고 싫음을 기준으로 상대방을 판단해서 친구 같은 관계를 만들고 이후에 일 이야기를 꺼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부자들이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좋고 싫음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또 있다. 손익으로 엮인 사람들은 내가 재산을 잃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바로 뒤돌아서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실로 마음이 맞는 사람이라면 재산의 증감과 상관없이 관계를 유지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즉 부자는 좋고 싫음이라는 기준을 통해 만일의 경우에도 사라지지 않는 관계를 만든다. 관계가 의심되면 무리한 부탁을 해본다. 사실 부자들은 인맥이 그리 넓지 않은 편이다. 기념 파티처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명함을 받으면 일단 훑어보기는 해도 2번 다시 들추어보지 않는다. 보통 사람들은 부자가 아주 넓은 인맥을 자랑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우리 고객들만 보아도 평소에 사적으로 어울리는 사람은 20명 정도로 한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부자와 긴밀하게 어울리는 20명이란 대체 누구일까? 바로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무리한 부탁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한 조건을 갖춘 사람과만 지속적으로 깊은 관계를 유지한다. 물론 대신에 상대방도 자신에게 무리한 부탁을 했을 때 선뜻 들어줄 마음이 드는 사람이어야 한다. 게다가 부자들은 애초에 인맥이라는 표현도 잘 쓰지 않는다. 친구라고 칭하거나 가족이라는 말로 대신한다. 일로서 인연을 맺은 사람이라도 비즈니스 파트너라고 부르지 않고 그 사람은 우리 가족과 다름없지라고 말한다. 즉 진정한 인맥이라고 생각하면 비즈니스 관계일지라도 소중한 친구나 가족을 대하듯 사귄다. 또 잡담까지도 나눌 수 있는 사람이어야 진짜 친밀하다고 여긴다. 부자들의 저택에 가보면 종종 약속을 하지 않은 손님이 찾아온다. 물론 가족이라 여기는 사람은 갑작스럽게 찾아와도 흔쾌히 맞아준다. 모두 별일은 없고 근처에 온 김에 잠깐 들렀어 라며 찾아와서는 일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고 시시콜콜한 세상 이야기나 나누고 돌아간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부자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배신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진심으로 도와준다. 부자들은 정말로 도움이 필요할 때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부탁이라도 주저없이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내가 만난 부자들은 지인에게 회사를 맡아달라는 부탁을 많이 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은퇴할 생각이네. 회사를 매각하려고 하는데 이상한 사람에게 맡겼다가는 다시 팔아버리거나 직원들을 해고할까 봐 걱정이야. 그래서 말인데 자네가 좀 맡아주면 어떻겠는가? 다만 경영 방침은 그대로 유지해 주었으면 하네. 라는 엄청난 부탁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곤 했다. 우리도 부자들처럼 필사적으로 명함을 돌리고 영업을 하지 않아도 무리한 부탁을 들어줄 가족 같은 친구가 20명 정도 있다면 개인적으로나 사업에서나 분명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한 단계 수준 높은 사람을 만난다. 요즘 직원들은 직장 상사가 회식을 제안해도 내키지 않으면 거절한다. 만약 사장이 술자리를 제안했다면 대부분의 직원은 이보다 더 주눅이 들어서 최대한 자리를 피하려고 할 것이다.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를 살펴보면 사원은 사원끼리, 관리자급은 관리자급끼리 친하다. 자신과 공통점이 많고 동일한 위치의 사람들과 비슷하게 행동해지고 싶어서이다. 물론 끼리끼리 어울리면 말도 잘 통하고 마음 편히 회사에 대한 불만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부자들은 큰 돈을 모으기 이전부터 자신보다 한 단계 수준 높은 사람과 만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했다고 입을 모은다. 여기서 한 단계 수준 높은 사람이란 평사원에게는 과장이나 과장에게는 부장이나 임원을 가리킨다. 부자의 시선은 항상 위를 향하기 때문에 일에서든 일상생활에서든 높이 올라가려는 마음을 잃지 않는다. 젊은 시절부터 상류층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자신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슴 깊이 품어왔다고 한다. 우리 고객 중에는 젊은 시절에 창업을 하여 부자가 된 사람이 있는데 그는 성공을 거두기 전부터 상장 기업 사장들이 모이는 친목 모임에 일부러 참석했다고 한다. 큰 부자나 사업가들과 만나는 파티에 참석해서 사람들을 많이 사귀었어. 또 거기에서 알게 된 사람들이 더 좋은 모임에 데려가 주는 일도 많았네.
아무리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다고 해도 자금과 인맥이 없으면 큰 돈을 벌기 어렵다. 진짜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보다 더 높은 사람들이 나를 끌어줘야 할 때가 반드시 온다. 이 고객 역시 호시탐탐 조력자를 찾아 만났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 성공을 향한 계단에 발을 올렸다. 물론 한 단계 수준 높은 사람을 만나는 일은 쉽지 않지만 그들에 비해 자신의 지위가 낮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어도 될까? 이 자리에 잘못 온 건 아닐까? 하고 기가 죽기 십상이고 그 마음을 극복하느냐 마느냐가 내가 가질 부의 규모를 결정한다. 또 부자가 된 사람들은 애당초 자신을 높게 평가하고 어떤 일에 겁을 먹는 경우가 거의 없다. 과거에 소규모 벤처기업 사업가나 일반 회사원이었던 부자들은 젊은 시절부터 나는 더 높이 올라갈 사람이야. 이 자리에 머물 인재가 아니지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평범한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하고 다니면 멋진 착각이라고 비웃음을 사겠지만 오히려 그런 착각이 그들을 부자로 만드는 가장 큰 힘이 아닐까 싶다. 오랜 시간 부자를 모셔온 한 수행원은 나에게 사장님은 예전부터 그런 분이었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그 사장은 부자가 되기 전부터 부티가 흐르는 사람이었다. 그런 덕분에 자연스럽게 수준 높은 사람들 속에 녹아들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장님은 더 높은 수준의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 자신을 변화시켰고 진짜 부자가 되셨습니다 라는 말을 덧붙이며 그의 노력을 인정했다. 예를 들어 파티에 참석할 때에는 고급 옷을 입고 잘 손질된 가죽 구두를 신었다. 물론 그땐 돈이 많지 않아 명품을 사입지는 못하고 조금 비싼 옷을 잘 관리해서 입었다고 한다. 그 밖에도 상류층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가게에 가서 그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말투나 대화의 소재까지 따라했다고 한다. 그는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사람들을 롤모델로 삼아 조금이라도 부자에 가까이 다가가려고 노력했다. 그 결과 정말로 부자가 되었다. 우리도 나와 비슷한 사람과만 어울리기보다는 의식적으로 한 단계 수준 높은 사람과 만남을 가져보면 어떨까? 분명 부자가 될 가능성을 훨씬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대접받기보다는 대접하기를 즐긴다. 음식의 종류가 무엇이든 간에 조금이라도 남에게 대접을 받으면 왠지 얻어먹었다는 마음이 생기게 마련이다. 이는 부자라고 해도 마찬가지다. 대접해도 괜찮겠냐는 제안을 받으면 부담스럽고 거절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부자들이 대접받기를 썩 좋아하지 않는다. 반대로 자신이 대접하는 입장이 되면 기꺼이 사람들을 초대해서 크게 한턱 쏜다. 식사를 대접함으로써 여러 사람에게 자신을 각인시키고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접은 비즈니스의 기회로 직결된다고 말하는데 실제로 사람은 자신을 대접해준 사람에게 좋은 인상과 고마움을 느낀다. 더불어 같은 공간 속에서 같은 음식을 먹으며 어디 출신인지 취향이 어떤지와 같은 사적인 정보를 나누면 비즈니스로 맺어진 관계라도 단숨에 거리가 가까워진다. 부자들은 최대한 많은 사람이 자신을 좋은 이미지로 기억하도록 만들기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남들이 나를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 때 정신적으로나 금전적으로 풍요로워진다는 사실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한 부자는 남에게 무언가를 대접하는 일은 불을 쌓기 위해 씨를 뿌리는 것과 다름없네 라고 말했다. 보통 사람들과 달리 부자들 곁에는 어려울 때 무보수로 사업을 도와주거나 무료로 비즈니스를 홍보해주는 사람이 많은데 이들은 모두 평소에 부자에게 식사를 대접받고 함께 어울려 놀았던 사람이다.
부자의 주변에 조력자가 많다는 것은 바로 그들이 대접하기를 즐긴다는 증거이다. 부자들은 식사 자리를 제안받으면 간혹 오늘은 각자 계산하죠 라는 말을 한다. 그러고는 코스 요리와 별도로 반드시 일품 요리도 한 접시 추가로 주문한다. 제가 꼭 먹고 싶었던 메뉴입니다. 괜찮으시면 함께 드시죠. 라고 말한 뒤 나누어 먹기 위해서이다. 식사가 끝나면 오늘은 요리를 따로 주문했으니 제가 계산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자연스럽게 계산서를 집어든다. 그때 만약 상대방이 아닙니다. 오늘은 각자 내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양보를 하지 않으면 부자는 그럼 이 일품 요리는 제가 계산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한다. 처음의 계획과는 다르지만 식사의 절반 값은 본인이 부담한 셈이 된다. 부자들은 좀처럼 대접받기를 싫어하지만 워낙 초대되는 일이 많아 모두 거절하지는 못한다. 그럴 때도 부자들은 나름의 노하우로 유리한 입장에 선다. 예를 들어 초대받은 파티에서 나오는 요리가 50만 원이라면 그 금액 이상인 6, 7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들고 간다. 본의 아니게 상대방으로부터 대접을 받으면 다음에는 꼭 제가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반드시 기회를 만든다. 그때는 물론 자신이 대접받은 음식보다 더 비싼 식사를 선택한다. 이전에 나는 처음 만난 고객으로부터 자주 가는 가게가 있는데 지금 시간이 괜찮으신가요? 라는 말로 식사 초대를 받은 적이 있다. 얼마나 고급스러운 가게로 들어갈까 내내 긴장하며 따라갔는데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술집이었다. 1인당 3만 원 정도 식사값이 나왔는데 내가 지갑을 꺼내자마자 그는 아닙니다. 제가 초대했으니 제가 내는 게 맞습니다. 라며 완강히 나를 말렸고 그 뒤로도 고객은 계속 식사 자리에 초대해 주었으며 나는 그의 됨됨이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사람의 마음은 액수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진심으로 대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부자가 사람을 끌어들이는 접대 노하우이다.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붙잡는다. 앞서 부자들은 의외로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정말로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20명 정도로 한정되어 있다. 그렇다고 해서 부자들이 사람과의 만남을 싫어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언제나 관계의 문은 열려있고 매일 수많은 사람을 만나 인연을 맺는다. 왠지 부자들은 오는 사람은 막지 않고 가는 사람은 붙잡지 않는다는 철두철미한 인간관계의 원칙을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되지만 특이하게도 그들은 가는 사람을 붙잡는 스타일이다. 공통적으로 자신의 곁을 떠나는 사람에게 더욱 정성을 들인다. 내가 아는 부자 중 한 명은 무척이나 신뢰하던 증권회사의 영업사원이 자리를 옮기자 만난 지 오래되었는데 얼굴 한번 보자며 연락해서는 지속적인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자세는 회사의 직원을 대할 때도 동일하다. 사업을 하는 부자들은 직원이 회사를 그만두고 1년 정도 지났을 무렵에 전화나 메일로 요즘 어떻게 살고 있냐? 새로운 직장은 다닐만 한가? 라는 말로 근황을 묻는다. 나는 그 점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일반적으로 직원이 회사를 그만두면 사장은 기분이 썩 좋지 않은 법이므로 배신감을 느끼거나 심지어는 직원을 원망하기도 한다. 하물며 그만둔 사람을 1년이 지나도록 마음에 담아두는 사장은 더더욱 없다. 그런 내 의문에 부자는 이런 답을 들려주었다. 나는 큰 부자가 되었지만 내 재산 모두를 나 혼자 일군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네. 직원들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지금의 지위에 오를 수 있었지. 그래서 회사를 그만둔 직원도 똑같이 소중한 게야. 단순히 입으로 내뱉은 말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난 말이었다.
실제로 그는 자신의 회사를 그만둔 직원들에게 일일이 시간을 내어 전화를 걸었고 전화를 받은 직원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정말 다행이야. 가끔 얼굴이라도 비추게 라고 대답하고 요즘 좀 일이 있습니다 라고 기운 없는 말을 하면 매우 기뻐하며 그럼 당장 회사로 돌아오게 라고 대답했다. 부자들은 대개 본심을 솔직하게 표현하는데 힘들면 언제든지 돌아오게 라는 말 역시 그의 진심이었을 것이다. 그래서일까 실제로 사장의 전화를 받고 되돌아온 직원을 여럿 보았다. 다시 돌아온 직원은 이전보다 더 열심히 일해서 사장의 은혜에 보답한다. 그만둔 자신을 다시 고용해준 사장에게 고마움을 느껴 충성심이 더 강해지기 때문이다. 그는 나에게도 돈을 들여서 구인 광고를 내고 낯선 사람을 고용해 다시 교육시키는 것보다 우리 회사에서 일한 적이 있는 사람을 한 번 더 고용하는 편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라고 조언했다. 부자들은 설령 그만둔 직원일지라도 자신의 회사에서 일해준 사실을 평생 고마워한다. 그렇게 사람과의 인연을 쉽게 끊지 않기 때문에 직원이 회사에 다시 돌아오지 않아도 새로운 사업 파트너로 발전하는 일도 생긴다. 즉 부자들은 사람과의 인연이 주는 가치를 멀리 내다본다. 사람을 많이 만날수록 돈이 따라 붙는다. 부자들은 바로 곁에서 지켜보면 정말로 많은 사람을 만난다는 사실에 깜짝 놀랄 때가 많다. 명함 발주 빈도로만 보더라도 한 달에 좋게 100명 이상의 사람을 만난다. 물론 영업이나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직장인들도 부자만큼이나 많은 사람을 만난다. 하지만 일반 사람과 달리 부자들은 업무를 제외하고 사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을 한 달에 100명 이상 만난다. 부자들은 대개 회사 명함과는 별도로 개인용 명함을 제작해 가지고 다닌다. 개인용 명함에는 회사 이름이나 직함이 없고 이름과 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 최소한의 연락처만 간단하게 적혀 있다. 우리 집사들은 주로 부자의 개인용 명함을 관리하는데 실제로 한 달에 100장 이상을 만들어 드리고 있다. 이를 토대로 따져보면 하루에 3명, 1년에 1200명을 만난다고 볼 수 있다. 약속을 잡고 관리하는 데에도 엄청난 시간이 들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일단 신뢰하는 지인에게서 사람을 소개받거나 파티처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초대받기 때문에 사전에 약속을 할 필요가 없다. 또 우연히 들른 친구의 집에 마침 그 자리에 있던 사람과 친해져 다음에는 저희 집에 놀러 오세요 라고 약속을 잡기도 한다. 부자들은 본래 사람과 만날 기회가 많은 데다가 기본적으로 오는 사람을 막지 않는 자세로 누구나 환영하기 때문에 사적으로도 많은 사람을 사귄다. 그동안 몰랐던 사람과 만나고 친해지려는 의욕은 일반 사람들보다 부자들이 훨씬 더 강하다. 그 적극성의 이면에는 비즈니스 기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도 숨어 있다. 아무리 노력해도 혼자서는 일에 한계가 있어 사업을 일으킬 때에도 나와 다른 재능이 있는 파트너나 안심하고 일을 맡길 수 있는 협력자가 필요하지.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들을 점과 점으로 이어 돈이 벌리는 구조를 만드는 걸세. 그때 비로소 혼자서는 할 수 없는 큰 일을 이루게 돼 그 구조를 순환시키면 얻는 이익도 커지게 마련이지. 큰 부자라고 해도 혼자서 사업을 꾸리고 이어나가기란 쉽지 않다. 즉 파트너나 협력자가 있어야만 비로소 돈이 벌리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부자들이 많은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도 있다. 만난 사람들 중에 진정한 인연을 수차례 걸러내고 선별하기 위해서이다. 부자들의 주위에는 막대한 자산을 노리고 다가오는 음흉한 사람도 있고 그들의 감성이나 취향을 잘 이해해주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 그래서 부자들은 사람을 만날 때 저 사람과 다시 만나고 싶은가를 엄격하게 따져 묻는다.
어떤 부자는 개인용 명함을 더 세분화해서 이름과 메일 주소만 들어간 것, 전화번호까지 들어간 것으로 따로 제작하고 상대방에 따라 다른 명함을 준다. 그렇게 한 달에 100명 이상 사람을 만나면 자신의 안테나에 걸리는 사람이 몇 명은 나타나게 마련이다. 좋은 비즈니스 파트너를 만나면 함께 새로운 사업을 도모할 수 있고,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를 찾으면 투자를 하여 수년 뒤에 큰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 사람과의 만남이 기회를 낳는다는 사실은 비단 부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한 자동차 영업사원은 고급 승용차 오너들이 모이는 취미 동호회에 가입해서 부자들을 많이 소개받고 실적을 올렸다. 내 지인 중 한 명도 평생교육원에서 동업자를 만나 새로운 사업을 꾸리고 각자의 회사와 연계했다. 그 밖에 세미나나 스터디 모임에서 회사 밖 사람들과 알게 되는 일도 많다. 비즈니스 관계를 심도 있게 논의하거나 지혜를 모아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깊은 유대가 생기기 때문이다. 실제 세미나에서 동료가 된 사람들이 함께 사업을 일으키고 스터디를 통해 쌓은 네트워크로 스카우트 되는 일도 여럿 보았다. 사람과의 인연은 의외의 곳에서 연결되어 뜻밖의 무언가를 낳는다. 부자들처럼 한 달에 100명은 아니더라도 사람을 많이 만나려고 노력한다면 틀림없이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명함이 필요 없는 진짜 인간관계가 진짜이다. 부자들은 사적으로 한 달에 100장 이상 명함을 쓴다고 말했는데 그 이유는 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자신과 인간적으로 잘 맞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그들은 정작 이런 방법이 진정한 인간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는 데 비효율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오히려 명함을 교환하지 않는 관계가 더 진정성이 있다고 여긴다. 부자들의 집사로 일하며 가끔 곤란한 때가 있다. 고객들은 의뢰 누구에게 연락을 해주게 오랜만에 만나 회포를 풀어야겠어 라고 부탁을 하는데 명함을 달라는 나의 요청에 당연하다는 듯 명함은 없는데 라고 대답한다. 명함이 없는데 어떻게 연락을 하지 하고 난감한 기색을 보이면 그제야 고객들은 휴대전화를 꺼내서 연락처는 여기 있네 라며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렇게 연락을 이은 사람들은 모두 일시적인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라 사적으로 깊은 관계였다. 즉 부자들은 단순히 일로 얽힌 관계보다 사적으로까지 알고 지내는 사람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그들과의 명함 교환에 크게 얽매이지 않는다. 우리도 평소에 낚시를 함께 다닐 정도로 친밀한 사이라면 명함을 주고받으며 격식을 차리지 않는다. 오히려 그런 자연스러운 관계가 비즈니스로 만난 사이보다 훨씬 더 신뢰가 강하고 함께 일을 해도 서로 양보하기 때문에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 부자들은 명함을 교환하지 않는 인간관계가 비즈니스를 함께 했을 때 더 큰 부를 창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또 부자들은 자연을 소중히 여긴다. 고객 중 한 명이 역시나 나에게 명함을 주지 않은 채 지인에게 연락을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전화번호를 물어보자 A 회사 사장 집 건너편이 그 사람 집이네 라고 가르쳐 주었다. 부장의 말대로 건너편 집에 가서 초인종을 누르고 약속 시간을 잡기도 했다. 실제로 그 지인과 우리 고객은 오랜 친구도 아니고 일을 함께 한 적도 없는 사이였는데 어디서 만났는지를 물어보니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다. 아침에 집 앞에서 빗질을 하는데 그 집도 청소를 하고 있더군.
그때 우연히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사람이 광고 회사를 경영한다는 사실을 알았지. 함께 사업을 도모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친해졌네. 이웃 간에 명함을 주고받지는 않았지만 부자는 결국 그와의 관계를 사업으로까지 확장시켰다. 대기업에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누군가를 만날 때 의뢰, 기업의 이름이 적힌 명함을 자랑스럽게 내어놓는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부자들은 오히려 회사 이름이나 직함을 굳이 알리려 하지 않는다. 전화번호나 주소도 없이 그저 이름과 메일 주소만 적힌 명함을 들고 다닌다. 한 부자는 상장 기업 창업자의 자제이지만 주로 회사 명함 외에 다른 명함을 들고 다닌다. 거기에는 자신의 이름과 함께 대표를 맡고 있는 자선단체의 이름만 적혀 있을 뿐이다. 그는 이 명함을 두고 일 이외에 반드시 내놓아야 할 때 씁니다. 라고 말했다. 이를테면 혼자서 골프를 치러 갔다가 만난 사람들끼리 명함을 주고받을 때 이것도 인연인데 연락처 정도는 교환하죠. 라며 내놓는 것이다. 만약 그 자리에서 대기업의 대표이사라는 명함을 꺼내면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연스럽게 인연을 만들기 위해 그런 명함을 쓴다고 했다. 혹시 오늘 내가 받은 명함에 직함이나 기업 이름이 없다면 그 사람은 엄청난 부자일 가능성이 높다.